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팀입니다. 오늘 나스닥도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도 다시 한번 400불을 탈환을 했습니다. 거의 410불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테슬라가 한번 오르면 또 잘 올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 피지컬 AI 세상을 테슬라가 완전히 독점해버렸을 때 테슬라 주식수가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미국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반등이 좀 의미가 있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15%의 보편과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넣으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발 관세는 이미 작년에 끝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미국 주식들, 미국 나스닥 주식들이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 공포감을 주었던 건 엔트로픽이라는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챗 GPT를 넘어서는 클로드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고, 사무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모습을 척척 보여주었어요. 스스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일들을 척척 해냈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파괴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일즈포스라든지 도큐사인이라든지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라든지 이런 사스 기반의 기업들을 폭락시켰던 주범이었는데요. 이 엔트로픽이 스스로 나서서 기업용 에이전트 행사를 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파괴자가 아니라 파트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AMD가 오늘 8.7%나 올랐는데 메타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협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속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스닥이 22,000선에서 24,000선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이는 지난해 4월부터 V자 반등으로 끝없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22,000선이 가까워지면서 그간 주가를 짓눌려왔던 엔트로픽 우려도 이번에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점은 내일 수요일장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줘야지만 최근에 나스닥의 반등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만족해야 될 실적 컨센서스는 높은 수준이에요. 전년 대비 매출은 67%나 상승을 해야 되고요. EPS 역시 71%나 성장을 해야만 해요. 워낙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태껏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왔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TSMC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젠스상 CEO는 블랙엘 AI 칩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해서인지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내려왔어요. 오히려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7월달로 밀린 모습입니다만 6월이든 7월이든 큰 상관없습니다. 연내 두 차례가 단행될 것인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확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확률이 유지가 되면 11월 중간선거로 갈수록 미국 주식의 반등세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39% 상승한 409.38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잠시 400불대를 깨고 399불까지 내려왔었는데 단 하루 만에 400불대를 탈환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동투기 전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400불대 이하에서는 테슬라를 매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경쟁력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에 잘 걸맞추어 전략을 실행을 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중적인 픽업 전기 트럭을 표방하고 나왔던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판매가 시원치 않았는데요. 값비싼 옵션들을 제거하고 6만 불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모델의 주문이 불티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트럭 6만 불대 듀얼 모터 AWD가 런칭을 하자마자 기존 출고일이 6월이었는데 단 한 3일 만에 9월에서 10월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만큼 오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예상 딜리버리 데이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모델 YL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델 YL이 유럽에도 출시할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쪽에서 이 사이버 트럭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고요. 또 하나의 볼륨 모델이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높은 모델 YL마저 유럽에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가 라인업에서 판매량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이 모델 YL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미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럽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중요한 시장인데요. 좋은 점은 이 모델 YL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국산을 수입해서 유럽에 판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 모델 YL을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럽 공장의 캐파도 채워줄 수 있고 물류비도 절약할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델의 판매가 올해 3월 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솔직히 유럽 시장에는 모델 3와 모델 Y만 존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모델 X가 미국에서 단종이 되었죠. 모델 S의 단종을 모델 YL이 채워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모델 Y와 모델 YL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모델 Y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델 YL이 6인승 버전으로서 완전히 다른 세그먼트, 다른 차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세그먼트를 확장시킨다라는 건 바로 전체적인 차량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모델 Y와 모델 YL이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유럽의 FSD 승인 소식 아직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3월까지는 네덜란드로부터 승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승인 소식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유럽 내 모델 YL의 출시와 함께 유럽 시장에서 더욱더 선전하는 테슬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SD가 있고 없고는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으로 보면은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차이예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차량을 샀을 때 정말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제 테슬라 차량에 그로까지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유럽의 테슬라 차량에 그록도 탑재가 될 예정에 있어요. 완벽한 이제 스마트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FSD의 그록마저 유럽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유럽 내 스마트카 전기차에 있어서 경쟁자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록이 된다라는 건 Hey, Grok. I want to go to a 완벽한 tour of San 스마트카가 Francisco. Can 된다라는 you take me to the 뜻이에요. Ferry Building, Pier 39, and Golden Gate Park? FSD에 그록까지 합해지면 완벽한 모빌리티 비서가 되는 겁니다. Heading to the 에이전트 ferry 비서가 되는 building first, 거죠. then Pier 39 and Golden Gate Park. Should take about an hour total with traffic. Cool, thanks. You're 이제 welcome. Enjoy 차량과 the SF tour. 대화를 하면서 그냥 FSD를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빌리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록이 호주, 뉴질랜드에도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호주, 뉴질랜드는 당연하죠. 이미 FSD가 출시한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경쟁사들은 훨씬 더 뒤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엔트로픽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AI를 채택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미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전문가 집단들이 아무래도 관성이라는 게 있죠. 이미 손에 잘 익혀진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AI 기술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데요. 피지컬 AI는 좀 달라요. 피지컬 AI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자율주행 기술이 뒤처진 회사는 몰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취소를 선언을 했습니다. BMW는 퍼스널 파일럿 레벨 3를 포기하고 레벨 2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했어요.
레벨 2는 스마트 크루즈와 차선 유지 기능에 국한돼 정말 순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머무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간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선두주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단행을 해왔어요. 이에 독일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자국의 이 두 회사의 솔루션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끊임없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를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웨이모 수준의 자율주행 역량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 되었어요. 자, 이럴수록 더욱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테슬라 FSD에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는 알파마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 CES에서 젠스왕 CEO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올해 1분기부터 일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알파마요를 탑재시켜서 미국 시장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벤츠도 그냥 레벨 2로 돌아간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벤츠와 그러니까 레거시 카메이커들과 엔비디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수록 테슬라의 이 수직 통합 체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XAI의 구렁마저 탑재할 수 있는 테슬라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러한 소식을 보면 경쟁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일반인은 평생 평균 80만 마일을 운전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120만 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마일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큰 국가이고 대중교통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가용을 운영을 해서 모빌리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테슬라 FSD는요 이미 AI 실제 주행 데이터가 82억 마일이나 됩니다. 미국 일반인이 82억 마일을 축적을 하려면 60만 년을 운전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82억 마일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엣지 케이스를 훈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역주행을 하는 차를 피한다라든지, 도로의 사고를 피한다라든지, 녹색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장애자를 만난다라든지, 별의별 엣지 케이스들을 82억 마일 운전하는 동안 만나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를 이미 FSD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학습을 한 것입니다. 집단 지성으로 해낸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백만 가지의 예외 사항을 이미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FSD는 현재 530만 마일마다 약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평생 죽기 전까지 80만 마일을 운전한다라고 하는데 530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니까 거의 평생 동안 사고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운전자보다 약 7배에서 8배 정도 안전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자, 아마 올해 5월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100억 마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억 마일이 되면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벤츠와 BMW와 같이 최고로 손꼽히는 브랜드들조차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개발 의지가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더욱더 앞서가고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현재 397대이고요. 곧 400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308대, 오스틴은 89대예요. 자, 오스틴은 좀 다릅니다. 오스틴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한데요. 솔직히 인구로 봤을 때도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많긴 하지만 오스틴이 기가 텍사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느린 편인 것 같은데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스틴과 같은 경우는 현재 18%에 달하는 차량이 언슈퍼바이즈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대 정도는 비감독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전체 89대 중에 24대가 사이버캡이라고 해요. 이 점 역시 샌프란시스코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오스틴은 현재 비감독 자율주행의 테스트 무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가 나스닥과 함께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한번 상승하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특히 연말에 주가가 강했어요. 2025년에도 거의 500불을 터치할 뻔했었죠. 그리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게 2024년이었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13불에서 480불 때까지 124%나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단 3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테슬라이고요. 테슬라는 4월까지 보여줄 것이 많아요. 특히 이 사이버캣과 세미트럭의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죠. 테슬라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제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또 빠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 너무 테슬라 투자가 힘드시면 트라운TV 멤버십도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